강남에서 31평이 11억이라고? 서초구 서초동에 나왔습니다. 강남역 초역세권입니다. 괜찮은데 어디죠? 그런데 여기는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래도 강남인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초역세권이라 좋지만 60세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집은 전부 제외했습니다. 서울에서 11억에서 13억대 역세권 아파트 딱 5곳 나홀로 아닙니다. 주상복합 아닙니다. 1층, 2층 아닙니다. 역까지 최대 7분, 최소 400세대 이상, 그리고 이 가격이 된 이유가 설명되는 아파트들입니다. 궁금하다면 좋아요 누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5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5위는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도보 4분 거리에 1호선 월계역이 있습니다. 도보 약 10분 거리에 연지초등학교로 통학하며 전국 상위 6%, 서울 상위 45% 수준의 학교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학교들이 있고 동쪽으로는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남쪽으로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영축산, 북서쪽으로는 초안산이 인접해 있습니다.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는 동북선 월계역과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 GTX-C 이 노선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광운대역 일대 대규모 복합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이 동시에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859세대 7개 동 2020년도에 준공됐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33대입니다. 25평에서부터 35평까지 있으며 35평 B타입 107동 9층 남서향의 뻥 뚫린 뷰입니다. 매물호가 11억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 2베이 타워형 구조입니다. 넓은 거실이 확인되며 안방 발코니, 좁은 드레스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평형은 1년 전 대비 실거래가 약 1억 600만원 상승해 플러스 10.82% 수준입니다. 약 4년 6개월 전 최고가 대비로는 약 1억 6,400만원 하락해 마이너스 13.12% 수준입니다. 이 단지는 단기 호재보다는 광운대역 개발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호재에 가깝습니다. 개발이 진행될수록 입지 체급이 바뀌는 유형입니다. 최근 1년 상승폭은 준수하지만 이미 기대감이 가격에 일부 반영됐습니다. 개발 완성 전까지는 등락을 감내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4위입니다.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 뉴타운 박석곡의 힐스테이트 1단지입니다. 3호선 구파발역 역세권 단지이며 단지 바로 옆에 도보 1분 걸리는 은진초등학교로 등교합니다. 이 학교는 전국 상위 16%, 서울 상위 73%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학교가 보이며 역 근처 롯데마트와 롯데몰, 서쪽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이말산이 위치합니다. 이 단지는 은평 뉴타운 핵심 축에 위치하며 이미 GTX-A 연신내역 개통으로 반영된 호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947세대 16개 동 2009년에 준공됐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17대입니다. 23평에서부터 53평까지 있으며 33평 A타입 125동 중간층 남서향에 12억 8천만원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 포베이 각진 판상형 LDK 구조입니다. 침실이 다 오른쪽 편, 주방과 식당, 거실이 왼쪽에 있습니다. 이 평형은 1년 전 대비 2천만원 상승해 1.89% 수준입니다. 4년 7개월 전 최고가 대비로는 1억 1,500만원 하락한 마이너스 9.62% 수준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완성도가 높은 주거지입니다. 최근 1년 가격 변동은 크지 않고 거래도 많지 않습니다. 가격 상승보다는 방어력이 강한 단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5위 4위 중에서 하나만 고른다면 어디가 더 나아 보이세요? 단지명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같은 역세권, 같은 가격대라도 단지마다 판단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이걸 영상 하나 보고 매번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흐름, 정책 방향, 지역별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이문 이편한 세상입니다. 1호선 신이문역 역세권 단지이며 아래쪽 도보 2분 걸리는 이문초등학교로 등교합니다. 전국 상위 2%, 서울 상위 20%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주변 학교들 확인되고 있고 동쪽으로는 중랑천과 이문수변공원,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며 단지 근처 이문 차량기지가 있어서 소음에는 열악합니다. 이문 이편한 세상은 이문 휘경 뉴타운 개발의 중앙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주변 신축이 늘어날수록 같은 책
체급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1378세대 19개 동 2003년도에 준공됐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17대입니다. 25평에서부터 50평까지 있으며 34평 118동 4층 남서향에 12억에 나왔고 매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19동 17층 남서향에 여기도 12억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방 3개 화장실들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침실, 거실, 안방을 연결하는 넓은 발코니가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평형은 1년 전 대비 1억 6천만원 상승해 약 17.58% 수준입니다. 그리고 약 4년 3개월 전 최고 가격 대비 약 4천만원 하락한 마이너스 3.6% 수준입니다. 이 단지는 새 호재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개발의 중심을 공유하는 단지입니다. 최근 1년 상승폭이 크고 거래도 꾸준합니다. 다만 구축인 만큼 상승 속도는 신축보다 완만합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휘경 SK뷰입니다. 휘경동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1호선 외대암역 역세권 단지이며 남쪽 방향 도보 19분 걸리는 휘봉초등학교로 등교합니다. 거리가 꽤 멀죠. 여기는 전국 상위 5%, 서울 상위 34%입니다. 그리고 주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주변 학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동쪽으로는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며 휘경수변공원이 가깝습니다. 휘경 SK뷰는 임은 휘경 뉴타운의 완성을 상징하는 대표 신축 단지입니다. 주변 개발이 마무리될수록 주거 환경은 계속 개선됩니다. 여기는 900세대 8개 동 2019년에 준공됐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2대입니다. 24평에서부터 40평까지 있으며 24평 B타입 106동 14층 동향에 13억 3천만원에 나왔습니다. 매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B타입 107동 중간층 동향에 역시 13억 3천만원입니다.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둘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이 평형은 1년 전 대비 약 1억 9,250만원 상승해 19.2% 수준입니다. 4년 3개월 전 최고가 대비로는 5천만원 상승해 4.37% 수준, 현재 최고 가격입니다. 이 단지는 호재를 기다리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완성 구간에 진입한 단지입니다. 이미 최고가를 다시 찍었고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층은 확실한 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입니다.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레미안 베라힐즈입니다. 3호선 녹번역 역세권 단지이며 도보 1분 걸리는 어울초등학교로 등교합니다. 전국 상위 12%, 서울 상위 66%입니다. 그리고 녹번역 앞에 은평초등학교가 위치하며 단지 동쪽으로는 북한산, 서쪽으로는 녹번동 근린공원이 위치합니다. 인근 녹번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가적인 환경 개선 요인입니다. 여기는 1305세대 20개 동 2019년에 준공됐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07대입니다. 24평에서부터 47평까지 있으며 35평 A타입 214동 8층 남향에 13억에 나왔습니다. 매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A타입 215동 4층 남향에 동일하게 13억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둘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안방 발코니가 있으며 드레스룸을 지나서 부부 욕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평형은 1년 전 대비 9천만원 상승해서 약 7.35% 수준입니다. 4년 3개월 전 최고가 대비로는 1억 2,500만원 하락한 마이너스 8.68% 수준입니다. 이 단지는 새로운 호재보다 입지, 연식, 브랜드가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최근 거래량과 회전율이 매우 높고 수요가 확실히 확인됩니다. 다만 가격 부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11억에서 13억대 역세권 아파트 5곳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5단지를 가격 흐름 기준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1년 가격 흐름입니다. 같은 서울 역세권이어도 상승폭과 속도는 단지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미 빠르게 반등한 곳도 있고 천천히 따라가는 곳도 있으며 거의 움직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입지보다 수요의 강도와 거래의 밀도에서 갈렸습니다. 다음은 각 단지의 최고가 대비 가격입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이 비싸냐 싸냐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회복한 구간인지 아직 회복 여력이 남아있는 구간인지를 구분해주는 기준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어디가 오른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가격이 됐는지, 앞으로 어떤 흐름에서 어떤 선택이 더 안전한지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안정적인 실거주가 답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회복 구간을 기다리는 선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추천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 정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강남에서 23평이 8억이라고? 강남구 역삼동에 나왔습니다. 2호선 역삼역과 성능역 사이 역세권입니다. 오, 괜찮은데 어디죠? 그런데 여기는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래도 강남인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층이라 전망 좋지만 북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집은 전부 제외했습니다. 서울 8억에서 10억대 역세권 아파트 딱 5곳, 나홀로 아닙니다. 주상복합 아닙니다. 1층, 2층 아닙니다. 역까지 최대 7분, 최소 400세대 이상, 그리고 이 가격이 된 이유가 설명되는 아파트들입니다. 궁금하다면 좋아요 누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5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5위는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범양 아파트입니다. 도보 5분 거리에 4호선 기름역이 있습니다. 도보 약 3분 거리에 개운초등학교로 통학하며 전국 상위 0.7%, 서울 상위 5% 수준의 학교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학교들이 있고 북쪽으로는 현대백화점, 남쪽으로는 개운산이 인접해 있습니다. 범양 일대는 도남 6구역 주택 재개발을 중심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가 본격화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강북 횡단선 기름역과 GTX-E 선정릉역, 동북선 종암사거리역이 예정돼 있어 중장기 교통 개선 기대도 함께 작용합니다. 이 단지는 총 499세대 5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1998년도 준공된 단지입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03대입니다. 25평에서부터 43평까지 구성돼 있고 현재 매물 33평 A타입 105동 7층 남동향에 앞이 트인 전망이 확보된 매물로 가격은 8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 2베이 타워형입니다. 거실과 안방, 발코니가 연결된 구조입니다. 이 평형은 1년 전 대비 실거래가 약 1억 100만원 상승해 플러스 14.55% 수준입니다. 약 4년 4개월 전 최고가 대비로는 약 1억 4,200만원 하락해 마이너스 15.15% 수준입니다. 이 지역은 단기 급등형 호재보다는 재개발과 교통망 확충이 단계적으로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주변 환경이 바뀔수록 기존 단지의 체급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최근 1년간 상승폭이 컸지만 거래량은 많지 않아 체감 회전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미 반등이 진행된 만큼 추가 상승 기대보다는 조정 구간 관리가 중요한 단지입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입니다. 6호선 독바위역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단지 북쪽으로 도보 1분 걸리는 수리초등학교, 여기 학교는 전국 상위 18%, 서울 상위 75%입니다. 그리고 주변 학교들 확인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북한산, 서쪽으로는 불광근린공원이 위치합니다. 현재 불광 5구역, 대조 1구역 등 대규모 재개발과 GTX-A 연신내역 개통 호재가 겹친 서북권의 핵심지입니다. 북한산 숲세권이라는 환경 프리미엄이 함께 작용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1185세대 19개 동 2010년도에 준공됐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2대입니다. 23평에서부터 50평까지 있으며 33평 A1 타입 3402동 11층 남서향의 매물호가 9억 2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 3베이 각진 판상형입니다. 안방 쪽 발코니의 각진 형태가 되겠죠. 안방 드레스룸을 지나서 부부욕실이 있다는 것도 특징되겠습니다. 이 평형은 1년 전 대비 실거래가 약 7천만 원 상승해 플러스 8.05% 수준입니다. 약 4년 5개월 전 최고가 대비로는 약 1억 3,750만 원 하락해 마이너스 12.76% 수준입니다. 이 단지는 단일 개발보다 교통 접근과 자연환경이라는 기본기가 수요를 바치는 구조입니다. 시장 변동기에도 수요가 쉽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꾸준하고 최고가 대비 하락폭도 과하지 않습니다. 급등형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는 단지입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천왕 이펜하우스 2단지입니다. 7호선 초역세권 단지이며 단지 동쪽 도보 9분 걸리는 초등학교와 남쪽에 있는 초등학교로 나눠서 배정됩니다. 첫 번째로 하늘숲 초등학교는 전국 상위 45%, 서울 상위 95%이며 두 번째 천왕초등학교는 전국 상위 47%, 서울 상위 96%입니다. 그리고 주변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확인되고 있으며 서쪽으로 천왕산과 동쪽으로 개웅산이 있습니다. 천왕동은 대규모 신규 개발보다는 도시개발 계획에 따른 공원 조성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7호선 천왕역 초역세권과 가산 디지털 단지 접근이 강점입니다. 여기는 526세대 9개 동 2011년도에 준공됐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13대입니다. 33평에서부터 43평까지 있으며 33평 B타입 206동 4층 남향에 8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매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은
B타입의 207동 탑층이죠. 12층 남동향의 8억 6천에 나왔습니다. 4층 8억 5천, 1,000만원 더 비싼 매물은 탑층 되겠습니다.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둘,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방 하나 앞쪽 발코니, 안방 발코니가 오히려 더 공간이 좁습니다. 하지만 주방 쪽 다용도실 공간은 상당히 넓죠. 그리고 이쪽 방에는 거실과 연결되는 순환 구조로 문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평형은 1년 전 대비 실거래가 동일한 수준입니다. 약 4년 3개월 전 최고가 대비로는 약 8억 5천만원 하락해 마이너스 9.5% 수준입니다. 이 지역은 추가 호재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입지와 환경을 유지하며 가격을 방어하는 구조입니다. 변동성보다 안정성이 강점입니다. 최근 1년 가격 변동이 거의 없고 최고가 대비 하락폭도 제한적입니다. 공격적인 수익보다 안정적인 실거주에 적합합니다. 부동산 정보 한번 보고 끝내고 있나요? 민스 부동산 자료실은 판단을 돕는 곳입니다.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 7단지입니다. 4호선 7호선 노원역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북서쪽 방향 도보 7분 거리는 상월초등학교로 등교하며 이 학교는 전국 상위 7%, 서울 상위 48%입니다. 주변 학교들 확인되고 있으며 노원역 쪽 롯데백화점, 서쪽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갑니다. 상계주공 7단지는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며 중장기 기대감이 형성된 단지입니다. 창동 차량 기지 이전 과 노원역, 마들역 일대 정비도 배경 호재로 작용합니다. 여기는 2634세대 21개 동 1988년도에 준공됐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0.73대입니다. 17평에서부터 31평까지 있으며 31평 707동 탑층 남향에 매물호가 10억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하나 2베이 타워형 구조입니다. 안방과 거실을 잇는 넓은 발코니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평형은 1년 전 대비 실거래가 약 2천만원 하락해 마이너스 2.17% 수준입니다. 약 4년 10개월 전 최고가 대비로는 3억 4천만원 하락해 마이너스 27.42% 수준입니다. 이 단지는 기대가 먼저 형성된 구조로 실제 진행 속도가 중요합니다. 호재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크고 최근 거래 회전율도 낮습니다. 저점 접근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인내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입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등촌주공 10단지입니다. 9호선 가양역 역세권 단지이며 단지 바로 옆에 도보 1분 거리는 등현초등학교로 등교, 이 학교는 전국 상위 24%, 서울 상위 81%입니다. 그리고 주변 학교들 많이 확인되고 있고 가양역 근처 홈플러스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등촌동은 마곡지구 배후 수요와 대장홍대선, 가양동 대규모 개발 기대가 동시에 작용하는 지역입니다. 업무, 교통, 주거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566세대 5개 동 1995년에 준공됐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0.68대입니다. 16평과 24평으로 구성됐으며 24평 1003동 8층 남동향에 매물호가 10억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하나, 2베이 타워형 구조입니다. 거실과 안방 연결되는 넓은 발코니가 확인되고 있죠. 이 평형은 1년 전 대비 실거래가 약 1억 2,250만원 상승해 플러스 16.39% 수준입니다. 약 4년 2개월 전 최고가 대비로는 9천만원 하락해 마이너스 9.37% 수준입니다. 이 지역은 단발성 호재보다 마곡 업무지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대단지일수록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최근 1년 상승폭과 거래량이 모두 가장 큽니다. 최고가 대비 여지도 남아있어 실거주와 회복 흐름이 동시에 안정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8억에서 10억대 역세권 아파트 5곳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5단지를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1년 가격 흐름입니다. 같은 서울 역세권이어도 어떤 단지는 반등했고 어떤 단지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수요의 체력이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다음은 각 단지의 최고가 대비 가격입니다. 이 그래프는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회복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강남에서 23평이 7억 5천이라고? 서초구 서초동에 나왔습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 역세권이고 서초역, 교대역도 도보권입니다. 오, 괜찮은데 어디죠? 그런데 여기는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래도 강남인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층이라 전망 좋지만 북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집은 전부 제외했습니다. 서울 5억에서 7억대 역세권 아파트 딱 5곳 나홀로 아닙니다. 주상복합 아닙니다. 1층, 2층 아닙니다. 역까지 최대 7분, 최소 400세대 이상, 그리고 이 가격이 된 이유가 설명되는 아파트들입니다. 궁금하다면 좋아요 누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5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5위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중계 센트럴파크입니다. 7호선 중계역 역세권이며 서쪽으로는 1호선 녹천역도 이용 가능합니다. 도보 약 6분 거리의 상천초등학교로 통학하며 전국 상위 7%, 서울 상위 48% 수준의 학교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학교가 밀집돼 있고 서쪽으로는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가 그리고 단지 앞쪽엔 마들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서울 3대 학원가 중 하나인 중계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중계 일대는 재건축과 공공정비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으로 직접적인 호재보다 주변이 바뀔수록 신축급 단지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 단지는 총 457세대 5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2016년도 준공된 단지입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03대입니다. 전용 26평에서부터 37평까지 있으며 현재 매물은 26평 101동 13층 남양 올 수리된 상태로 7억 8천만 원입니다. 방 3개, 화장실 둘,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창문이 있는 넓은 다용도실은 장점이지만 주방에 창문이 없어 다용도실 문을 열어야 환기가 가능합니다. 침실 벽이 일부 튀어나온 구조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평형은 1년 전 대비 실거래가 약 1,000만 원 하락해 약 마이너스 1.3% 수준입니다. 약 3년 10개월 전 최고가 대비로는 약 1억 원 하락해 마이너스 11.63% 수준입니다. 중개생활권은 이미 인프라가 완성된 지역이라 새로운 호재가 급등을 만들기보다 수요를 오래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주변 정비 사업이 진행될수록 노후 단지 교체 수요가 늘고 이 단지는 신축급 희소성으로 상대적 프리미엄이 커집니다. 즉 호재의 직접 수혜보다 주변이 변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단지입니다. 2016년식 단지라 실거주 만족도와 하자 리스크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격대가 이미 7억 후반이라 하락폭이 크지 않고 싸게 사는 구간의 매력은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익형보다는 안정적인 실거주 수요에 더 어울리는 단지입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독산중앙하이츠빌입니다. 1호선 독산역 초역세권 단지이며 도보 8분 걸리는 두산초등학교로 등교합니다. 이 학교는 전국 상위 31%, 서울 상위 86%입니다. 그리고 주변 학교들이 확인되고 있고 단지 서쪽엔 안영천과 서부간선도로가 지나가며 동쪽으로는 홈플러스가 위치합니다. 독산중앙하이츠빌 일대는 신안산선 신독산역 개통 예정에 따라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과 교통망 확충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독산 재개발과 인접한 광명하안동 대규모 정비 사업이 맞물리며 생활권 확장에 따른 동반 수혜가 기대되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554세대 7개 동 2004년에 준공됐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16대입니다. 33평 단일 평수로 구성됐으며 103동 탑층 남양에 매물호가 7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둘,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이 평형은 1년 전 대비 실거래가 약 500만 원 하락해 마이너스 0.66% 수준입니다. 약 4년 6개월 전 최고가 대비로는 약 1억 1,417만원 하락해 마이너스 13.17% 수준입니다. 독산 생활권은 개발 호재가 한 번의 급등을 만들기보다 거주 수요 이동과 인프라 재편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역세권 3분 같은 기본기가 강한 단지는 호재가 진행될수록 수요가 붙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이 단지는 호재 뉴스보다 실제 진행 속도가 중요한 단지입니다. 역까지 3분이고 33평 단일 타입이라 상품성과 희소성이 분명한 단지입니다. 다만 지역 선호와 학군 체감이 갈릴 수 있어 상승 탄력은 수요 유입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거주 기준에는 합리적이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3위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두산 아파트입니다. 7호선 수락산 초역세권 단지, 서쪽으로는 1호선 도봉역이 있습니다. 단지 6분 걸리는 노일초등학교, 전국 상위 12%, 서울 상위 66%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옆에 중학교도 확인되고 있고 단지 서쪽으로는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 주변 야구장, 테니스장, 근린공원이 위치합니다. 상계동 두산은 가까운 대형 개발 호재는 없지만 7호선 수락산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 자체가 이미 가치로 작동하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763세대 11개 동 1994년에 준공됐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0.63대입니다. 18평에서부터 32평까지 있으며 오늘 소개되는 27평 A타입 104동 12층 남양에 매물호가 5억 8천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둘 2베이 타워형 구조입니다.
구조입니다. 이평형은 1년 전 대비 1억 5천만원 하락 마이너스 21.13% 수준입니다. 약 4년 전 최고가 대비로는 1억 5천만원 하락해 마이너스 21.13% 수준입니다. 이 단지는 역 주변에 눈에 띄는 개발 호재는 없습니다. 대신 7호선 수락산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 자체가 이미 완성된 가치입니다. 즉 이 단지는 호재를 기다리는 단지가 아니라 교통 접근성 하나로 평가받는 단지입니다. 역 3분의 5억대 후반이라는 가격 메리트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1993년식 구축이고 주차 여건이 부족하며 최근 4년 거래가 4건으로 회전율이 매우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싸서 좋은 단지가 아니라 싸진 이유를 감당할 수 있을 때만 선택이 성립합니다. 부동산 정보는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쌓아보는 기준입니다. 민스 부동산 자료실은 추천이 아니라 판단을 돕는 자료입니다.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2위입니다. 성북구 상월곡동에 위치한 동아 에코빌 아파트입니다. 6호선 상월곡역 역세권 단지입니다. 단지 북쪽으로 도보 6분 거리는 월곡초등학교로 등교합니다. 여기 학교는 전국 상위 5%, 서울 상위 37%입니다. 단지 서쪽엔 동덕여자대학교, 역 근처엔 월곡중학교가 위치하며 오동공원과 월곡산이 북쪽에 위치합니다. 상월곡동 일대는 장위뉴타운과 월곡 정비 사업이 누적되며 주변 주거 환경이 단계적으로 개선되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1253세대 15개 동 2003년에 준공됐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27대입니다. 26평에서부터 42평까지 있으며 26평 A타입 114동 고층 남양에 7억 7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이 매물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A타입 112동 고층 동양 타입이 7억 3천에도 매물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하나, 2베이 타워형 구조입니다. 이 평형은 1년 전 대비 2,500만 원 상승 약 4.1% 수준입니다. 3년 11개월 전 최고가 대비로는 약 1억 50만 원 하락해 약 13.67% 수준입니다. 월곡, 상월곡 일대는 정비 흐름이 누적될수록 체급 있는 구축 단지가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주변 노후 단지 교체가 진행되면 이 단지는 규모와 상품성으로 교체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호재가 단기 재료가 아니라 중기 변화로 이어질 때 강해지는 단지입니다. 1000세대가 넘는 규모의 주차 여건도 준수의 기본기가 좋은 단지입니다. 최근 1년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최고가 대비 하락폭도 과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실거주와 회복 기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입니다.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 북한산시티입니다. 우이신설 솔샘역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 도보 1분 걸리는 서울 삼각산 초등학교를 품었고 이 학교는 전국 상위 3%, 서울 상위 24%입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 중학교와 서경대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미아동 일대는 정비사업이 누적되는 구조이며 대단지인 SK 북한산시티가 그 흐름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3,830세대 47개 동 2004년에 준공됐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25대입니다. 24평에서부터 43평까지 있으며 24평 A타입 134동 18층 동양에 6억 2천만 원. 또 한 건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타입 142동 21층 남서양 매물호가 6억 2,500만 원입니다. 동양 6억 2천, 자 남서양 6억 2,500 되겠습니다.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둘, 2베이 타워형 구조입니다. 이 평형은 1년 전 대비 실거래가 약 2,458만 원 상승 약 4.05% 수준입니다. 약 4년 4개월 전 최고가 대비로는 1억 3,375만 원 하락해 마이너스 17.48% 수준입니다. 미아 생활권은 개발 호재 하나보다 정비와 교통 개선이 누적되며 수요가 두터워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가격의 기준점도 빠르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이 단지는 환경 변화가 나타날 때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거래량과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최근 1년 가격 흐름이 개선됐고 최고가 대비 하락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곳 중 구조와 흐름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5억에서 7억대 역세권 아파트 5곳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5단지를 숫자로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1년 가격 변화입니다. 같은 서울 역세권이지만 단지별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조정장에서 얼마나 버텼느냐입니다. 이 그래프는 수요가 남아있는 단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각 단지의 최고가 대비 가격입니다. 이 그래프는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회복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는 자료입니다. 같은 가격대라도 이미 회복한 단지와 아직 거래가 남은 단지는 리스크가 다릅니다. 오늘 5곳은 이 두 기준을 함께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어디가 오른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 가격이 됐는지, 앞으로 어떤 흐름에서 어떤 선택이 더 안전한지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안정적인 실거주가 답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회복 구간을 기다리는 선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추천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 정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민스 부동산이었습니다.